자, 흔치 않은 색깔의 머핀인데요. 영국과 미국의 한 900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대장암 미생물 연구를 위해서 이 희한하게 생긴 이 로열 블루 컬러의 머핀 2개를 먹었다고 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기 위한 것인지 궁금하시죠? 자, 이게 다 여러분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위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소들이 열심히 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요. 여러분이나 저는 이 소들이 먹고 있는 이런 풀을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죠. 그렇죠? 근데 소는 이걸 잘 시킵니다. 이 풀을 소화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는 특별하게 이 위에 많은 미생물을 키우고 있어요. 일종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셈인데 미생물 생태계가 바로 이 풀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만들어 줍니다. 인간은 반대로 대장에다가 미생물을 왕창 많이 키워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에 38조 마리로 된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습니다. 소처럼 우리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활용해서 그동안 먹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항문까지 나오는지를 보면은 식도는 거의 몇 초 만에 이제 내려가고요. 위에서 한 2시간에서 5시간, 소장에서 한 2시간에서 6시간. 그리고 제일 오래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면은 대장에서 보냅니다. 10시간에서 한 60시간 가까이를 대장에서 이 음식물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바로 우리가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이 음식을 이제 발효하는 분해해서 발효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내 미생물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사람은요, 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20개도 채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단순한 탄수화물, 설탕이나 전분, 밀가루, 흰쌀밥 같은 것만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즘에야 이런 걸 많이 먹지만 예전에 거친 식물을 많이 먹었던 우리의 조상들은 무슨 수로 그럼 이걸 다 분해했느냐?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에 있는 세균들이 무려 15,000가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채소,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개 한 15% 정도의 에너지가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한테 추가로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과 20가지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있고 장내 미생물은 최소한 15,000가지 다양한 유전자를 우리한테 추가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제2의 게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희한한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머핀 얘기를 드렸어요. 로얄 블루라는 컬러.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인데 왜 저걸 그러면은 먹었을까요? 이 빨간색은 안 될까요? 자, 한번 힌트를 드린다면 혹시라도 빨간색의 음식, 예를 들면 비트 같은 걸 먹었을 때 헷갈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굉장히 독특한 색깔의 블루 컬러의 머핀을 먹도록 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핀 2개하고 이 초콜릿 우유까지 해서 세트로 이 참가자들한테, 시민들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걸 먹으면서 스마트폰으로 기록을 합니다. 나 이제 먹었다. 그리고 나서 입을 통해서 우리 소화기를 쭉 거친 다음에 항문으로 이게 나오면 대변의 형태로 나오겠죠. 그때 대변에서 이 로열 블루 색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스마트폰으로 체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간단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얼마 정도 뒤에 이제 장을 거쳐서 대변으로 나오는지 소화기 내에서의 체류 시간을 아주 쉽게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영국 킹스 컬리지 연구팀이
이 프리딕1이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한 건데요. 이 프리딕1은 뭐 10,000명 이상의 아주 대규모의 식이 관련 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같이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요. 소화기 내 체류 시간을 측정한 연구에는 866명이 참가했고 한 90%는 영국이고 한 10%는 미국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과연 내가 먹은 음식이 얼마쯤 있다가 이 대변으로 나올까? 궁금하시죠? 자, 영국인들의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제일 많이 이제 빈도가 보이는 곳은 하루입니다. 하루. 자, 24시간 만에 이 소화기를 통과해서 이제 대변에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이틀 정도 되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3일 정도면은 이제 좀 오랫동안 소화기에 이제 소화기관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주 빠른 사람들은 12시간 만에도 대변에 이 파란색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구간을 4구간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정상 구간은 하루 또는 이틀 정도가 이제 정상이고요. 12시간 정도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느린 사람은 3일부터 있는데 이 866명 중에서 무려 10일 만에 나오는 분도 있네요. 이분은 정말로 이제 심한 변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여기는 이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입니다. 브리스톨이 사실은 이제 장내 미생물이나 장을 연구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브리스톨 스케일은 이 브리스톨에서 나온 지표인데요. 1번이 이제 심한 변비, 염소똥 같은 변비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약한 변비, 3번은 좀 건조한,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바나나 같은 변이 이제 4번이고요. 묽은 변이 5번, 그 다음에 이제 진흙처럼 나오는 게 6번, 물 같은 설사는 7번. 그래서 이 변비로부터 설사까지 이 대변의 모양을 숫자화한 게 이제 브리스톨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숫자로 바꿔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브리스톨 스케일, 대변의 모양하고, 그 다음에 체류 시간하고 봤더니, 대변이 변비, 염소통 좀 딱딱할수록 체류 시간이, 길어요. 보시면은 뭐 4일에서 6일 정도 보통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굉장히 깁니다. 그 다음에 점점 정상으로 오면은 체류 시간이 줄어들죠. 하루나 이틀. 그리고 이제 설사 쪽으로 가면 체류 시간이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 체류 시간과 대변의 모양, 브리스톨 스케일은 연관성이 이렇게 아주 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 운동하고도 비교해 봤는데, 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고 많은 사람은요, 체류 시간이, 짧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겠죠. 자, 중요한 거는 이 장내 미생물하고의 관련성인데, 우리가 흔히 장내 미생물이 어떤 상태가 건강에 좋은 상태야? 그러면은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높은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정상일 때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변비일 때는 다양성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정상하고.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설사, 무른 변을 볼 때는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무른 변을 보거나 또는 무른 변을 보는 사람은 다양성이 떨어진 이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무른 변을 갖고 있을 때는 장내 미생물 좀 관리를 열심히 해서 빨리 정상의 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좀 보입니다. 장 운동을 봤을 때는요, 역시 장 운동이 너무 활발한 사람은 이게 설사성이 이런 변을 볼 수가 있고 다양성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또 장이 활발하게 운동하면은 이런 단점이 있네요.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장내 미생물 구성을 가지고요, 이거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이라는 걸 써가지고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이걸 써서 장내 미생물 구성만 보고 이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얼마나 체류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거를 예측을 해봤는데 실제로 예측이 상당히 여기 보시면은 잘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만 보고도 이 사람은 얼마나 그 소화기에 음식이 체류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장내 미생물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의 구성의 차이를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체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은 미생물들이 뭔가 봤더니 재밌게도 아커만시아 박테로이데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세균들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에서는 좀 적고요. 지방, 고기,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먹는 미국인에서 훨씬 많은 그런 세균이에요.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메탄 생성 고균이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 이 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얘는 세균이 아니고 다른 종류의 미생물인데 어디서 많이 발견되냐면요. 논이나 갯벌, 또 쓰레기 매립지 이런 데서 많이 발견되고요. 거기서 오랜 기간 동안 유기물, 영양분이 분해가 되면은 메탄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소화기에 음식이 머물다 보니까 이제 발효가 아주 오랜 기간 되면서 메탄을 만드는 그런 고균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류 시간이 긴 분들은 변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아마 방구에서 이 메탄이 섞여서 나올 가능성도 높겠죠. 반면에 체류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늘어나는 세균은 이제 아가토박터라고 하는 세균인데 이 세균은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단백질이 이렇게 발효되는 것보다는 이제 탄수화물이 발효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균들의 차이도 보인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이 연관성을 이제 봤어요. 자, 여기서 본 거는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요. 체류 시간, 그 다음에 헬시 이팅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하게 먹는 지표.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먹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숫자화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걸 숫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이 점수가 낮아지냐면은 우리가 밀가루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나 설탕을 많이 먹을수록 점수가 낮아져요. 그리고 이제 높아지는 방향은 이런 통곡물이나 엽채류, 콩, 그다음에 과일, 통과일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으면 점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으면 점수가 높아지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하고 연관성을 봤냐면요. 식후, 혈당, 중성지방. 자, 이게 높으면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염증은 당연히 낮아지는 게 좋은 거고, 혈압도 이제 낮아지는 게 좋은 거고, 복부지방도 없는 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관계를 봤더니요. 일단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체류 시간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건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재밌는 거는 체류 시간이 길수록 복부지방이 많았어요. 영국인들은. 그러니까 체류 시간이 길면은 복부지방이 늘어나니까 체류 시간을 줄이는 게 좋겠죠. 똑같이 이 체류 시간이 길수록 혈당하고 중성지방도 높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체류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이 복부지방하고 강한 연관성이 있고 식후 혈당 등도 연관성이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헬시 이팅 인덱스,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 이런 그 통곡물이나 통과일, 엽채류, 콩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먹는 점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식후 혈당, 염증, 혈압, 복부지방하고 연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좋은 걸 먹으면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뀌고 또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이런 체류 시간 같은 것들도 또 조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연구의 논문을 이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장내 미생물 관리가 건강에 중요하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헬시 이팅 인덱스를 높이도록 식단을 조절해 보시라.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유전자가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브리스톨 스케일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과학자가 되라고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이 PBO라고 하는 모바일 앱을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이 브리스톨 스케일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점수화가 되고 이런 거에 이제 변화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BO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삶, 건강에 한번 적극적으로 도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거 공짜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꼭 설치해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있으니까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변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오늘 마이크로바이옴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